요약문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주제문으로 찾으면 되죠. 이 부분 주제문 이 요약문부터 한번 볼게.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거니까. 인성여고와 마찬가지로 학용여고도 너네 이렇게 안 외웠던 부분 걸리면은 수업 안 듣고 밖에 나가서 그 부분 암기하게 할 거거든. 항상 제대로 준비 안 해와서 눈치 보거나 눈치 왜 보죠? 자기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눈치 보는 거죠. 결석하거나 숙제 안 해 있다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암기해야 될 부분을 암기해. 알아야 될 부분을 알면은 내 눈치를 볼 일이 전혀 없죠. 숙제를 다 해봤는데 왜 내가 무섭겠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석하고 내 눈치 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말고 너네한테서 찾아서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들여서 학습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s부터 세모가로 더 베스트 어마운트. 일단 이 문장에서 부사절 안에서 동사는 뭐냐? overwhelm이죠. 그럼 수일치를 엿다 맞춰야겠네. 이렇게 묶을게. 얘죠. 스토리지는 이렇게 동그란 가루로서 데이터를 수식해주는 거죠. 그 많은 양의 데이터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repositories, 그 저장소에 압도해버린답니다. 인간의 이해라는 걸.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겨울방학에도 했던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데이터가 그 저장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효과적인 도구 있죠. 근데 이게 어떤 도구냐면은 가치 있는 지식을 얻을 효과적인 도구라는 게 요구가 된답니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는 회사를 지칭하잖아. 회사가 좀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데 모아놓기만 하고 정리를 안 해놔서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그 지문의 내용이죠. 빠르게 성장하는 트레멘더스 엄청난 양의 데이터라는 게 수집이 되거든. 무슨 일이죠? 웃을 일이 아닌데. 타이밍. 이 데이터라는 게 수집되고 저장이 된답니다. 커다랗고 뉴머러스 많은 그 데이터 리파지터리 저장소에. 근데 이게 훨씬 엄청나게 초과해 버렸답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쵸? 이해에 대한 인간의 능력이라는 걸. 결국에는 너무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쵸? 강력한 도구가 없다면 바꿔 얘기하면 강력한 도구가 있다면 충분히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연결어는 나올 때마다 1번 형광펜으로 미리 그 해와라. 어떤 친구는 표시해오고 또 어떤 친구는 안 해오거든. 연결어는 그 글의 흐름을 알려주는 엄청 큰 힌트다. 그쵸? 다음 주 수요일에 모의고사 보는 거 알죠? 그쵸? 우리 열심히 단어도 외우고 했으니까는 잘 볼 수 있겠죠? 겨울방학 때 훈련 열심히 했죠. 맨날 클리닉 양식 쓰면서. 데이터는 수집이 되어 있거든. 커다란 데이터 저장소에. 이게 근데 데이터 무덤이 되어버렸답니다. 즉 데이터 아카이브 보관소죠. 거의 방문이 되지 않는 거죠. hardly는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알죠? 거의 뭐뭐 않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 중요한 결정이라는 건 자주 만들어지거든. 상관접속사 두 개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면 될까? 빨간 펜으로. not A, but B죠. A가 아니라 B죠. A가 아니라 B. 중요한 결정이라는 건 자주 되어진답니다. 무엇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게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그러니까 한껏 저장해놓고 여기에 기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rather 오히려 의사결정자의 인스팅트 무엇에? 본능에 기반한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단순히 왜 그런지 알아? 디시전 메이커가 도구를 갖고 있지 않아. 어떤 도구냐면 extract, 추출할 도구죠. 가치 있는 지식이라는 걸. 근데 이 가치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 hidden, 숨겨져 있거든.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되냐? 그 노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have been made,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되어져 온 거죠.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문가 시스템과 지식 기반의 기술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무엇에 의존하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어때? 도구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이라는 게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 그 사용자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혹은 도메인 엑스퍼트, 그 분야별 전문가의. 근데 얘네가 뭐해? 손으로 manually
이게 글씨체가 다른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거든. 여기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내용이 5번에 이어서 나오잖아. 수작업으로 지식을 입력하는 거죠. 수동으로 입력하는 거죠. 그 지식 베이스에. 그래, 하지만 이러한 절차라는 건 결국에 사용자나 분야별 전문가가 손으로 직접 지식을 지식 기반에 넣게 되니까 어때? 이러한 절차라는 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편향을 야기하겠죠.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편향과 오류를 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완전 코스틀리의 형용사죠. 비용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어.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타임 컨수밍,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와이드닝, 즉 이 넓어지는 격차 있잖아. between A and B 사이에, 데이터와 정보 사이에. 데이터는 많은데 정보가 없는 거잖아. 정제된 정보. 이게 뭐를 촉구하고 있어? 요구하고 있어? 시스테매틱, 체계적인 도구의 발전을 촉구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러한 데이터 무덤이라는 걸 뭘로 바꿀? 골든 너겟? 금괴, 금덩어리로 바꿀 지식에? 요렇게? 되냐? 그러니까 도구만 잘 만든다면은 데이터 무덤을 이 황금 덩어리, 금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금괴가 의미하는 건 뭘까, 여기에서? 한번 한글로 써볼래, 지금? 금괴가 의미하는 거. 문맥상 의미하는 거? 정확하지 않더라도 의미만 어느 정도 맞으면 되거든? 시간을 주면 꼭 써야 된다. 이면지나 한번 그 프린트에 한글로 한번 써봐. 골든 너겟의 그 의미를. 뭐 할 수 있는 정보? 알 수 있는 정보. 연우는 뭐라고 썼냐? 우리에게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이 정제된 정보.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이야? 하고 정제된 정보다. 정제된. 일단 전부 다 정보라는 말이 들어가네. 정보라는 말, 혹시 다른 토픽을 넣은 사람? 가치 있는, 알 수 있는, 가치와 알 수 있는 가치, 정제된. 혹시 다른 토픽 넣은 사람 있어요? 이거 쓴 사람 중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썼냐? 다른 토픽 넣은 사람 없어? 뭐 어떤 토픽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중요한 글감이 뭔 거 같냐? 지금 여기에 넣으면은 명확해지. 문맥상 골든 너겟의 의미가 뭔지, 왜 금괴라고 할지, 금 덩어리라고 할지 할 때 단순 가치 있는 정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잖아. 뭐가 들어가야 될까? 뭐시? 다른 의견?
다른 토픽이니까는 정보를 수식해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가치 있는, 알 수 있는, 정제된, 저장된 이런 거 말고 다른 토픽, 글감을 끌어오라는 거야. 뭔지 찾은 사람 대답해라. 뭘 것 같아? 지식. 정보랑 지식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거의 없는? 거의. 없는? 거의 없는? 왜 그거라고 생각했어? 거의 없다는 거야? 응. 숨겨진? 숨겨진? 다른 의견? 사용 가능? 사용 가능한? 계속 해보세요. 찾는 사람이 있는 데이터. 뭐 하는? 찾는 사람이 찾는 있는 데이터. 사람이 있는? 있는. 다른 의견? 결국에 정보에 대한 수식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 정보나 지식이나 내가 보기에는 맥락상 같은 표현이거든. 데이터가 대조되겠죠. 그거는 이 지문에서만 봤을 때 데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놓은 걸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정보나 지식은 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 수식해주는 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 너네가 얘기하고 있는 게 가치 있는, 알 수 있는, 필요한, 정제된, 숨겨진 그런 거 말고 이 지문의 핵심이 뭘까 결국에. 이 골든 너겟의 함축을 한글로 쓸 때 핵심적인 의사결정이죠. 지식이 정보가 왜 필요한데? 왜 필요해? 의사결정에 뭐 하기 위해서야? 도움을 주기 위해서야. 그럼 어떻게 의사결정에 빠질 수가 있어? 응?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그렇게 봤을 때 골든 너겟만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그 함축을 써라 하면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뭐 정제된 정보나 지식이 되겠죠. 정보 혹은 지식.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고 정제된 지식이라고 쓸걸. 너네가 가치 있고 정제된 지식이라고, 가치 있고 정제된 정보나 지식을 이제 금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봤을 때는 데이터 춘부는 뭐겠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죠. 그 다음 41번 42번 이건 한번 지문이 길죠. 우리 주제문부터 한번 골라볼까? 그 답 41번 42번에 선택지의 답이 1번이거든? 멀티태스킹
언베일드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야. 베일에 가려지다라는 말 들어봤죠? 베일. 어떤 면사포 같은 거. 베일이 영어야, 영어. 베일이 가리다라는 뜻이 있거든. 언베일드니까는 드러난 멀티태스킹이죠. 그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 10대의 브레인에서. 그럼 드러낸 애들아, 이거 지문에 따르면 우리가 진짜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건 전부 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번갈아서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실수도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쵸? 이거 적었지? 프린트에. 이거 필기하라고 내가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 넣어놨다. 1번 문장부터 보면 이때 가주어 진주어 untrue 사실이 아니랍니다. 뭐가 사실이 아니냐면은 대절 이하는 사실이 아니겠죠. 10대들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두 가지 것을 at once 그 한 번에 동시에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나 그럼 노래 들으면서 수학 문제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shifting 전환하는 것이랍니다. 그들의 그 주의력이라는 걸 from A to B는 여기에서 쓰임이 뭐겠냐? 이동이죠. 변화, 예시, 이동 중에 이동이죠. 한 가지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그 집중력을 그냥 전환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디지털 시대에서 그 10대들은 wire, 연결한답니다. 너네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뇌를 연결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이러한 전환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빠르게. 여기서 quickly라는 부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건 뭘까? 빠르게 to make로 수식해주죠. 이러한 전환이라는 것은 앞문장에 뭐로 연결시키면 될까? 수일체가 맞지는 않지만 shifting their attention이죠. 그쵸? 일단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는 순서별 문장 삽입을 맞추기 위한 거니까 평일에 우리 한 줄 정리하겠죠. 한 줄 정리해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주말에는 뭐 하겠어? 변형 문제 4종? 순서별 문장 삽입 어법 제목 그거 테스트 보는 거 알죠? 하지만 그들은 are still 여기서 still인 부사 뜻으로 뭐야?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여전히. 얘는 그럼 시제 뭘 것 같아? but 뒤쪽으로 얘 시제 뭐야? are still like everyone else paying attention. 얘 시제 뭐냐? 현재 진행인 거 알죠?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래? like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답니다. to one thing 하나의 한 번에 sequentially 뜻 순차적으로 내가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 노래 듣다가 수학 문제 풀다가 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상식이라는 건 너에게 얘기해 준답니다. 그쵸?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뇌 활동이라는 걸 상승시켜 준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멀티태스킹 하면 일 2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과제하면서 노래 들을 수 있는데 라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하지만 카네기 멜론 대학의 과학자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더 레이티스트 최신의 브레인 이미지 기술을 그 뇌영상 기술을 사용했거든. 근데 발견했답니다. 그것이 doesn't 뒤에 뭐가 생략돼 있어? doesn't increase죠. doesn't increase brain activity잖아. 바로 윗문장에 있는 3번 문장에 이 A에 해당하는 게 생략된 거잖아. increase. 일반 동사가 생략돼 있으니까 doesn't을 써야 되죠. 일반 동사를 부정하려면 doesn't, didn't, don't을 쓰니까. 그럼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멀티태스킹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그럼 doesn'을 얘들아 뭘로 바꿔서 문법 문제로 출제하실까? it, isn't. 왜냐면 뒤에 일반 동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부정하려면 doesn't를 써야죠. isn't가 아니라. isn't를 쓰려면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생략되어 있으면 isn't를 쓰겠죠. as a matter of fact 사실상 그들은 발견했답니다. 멀티태스킹 하는 게 실제로 뇌 활동이라는 걸 감소시킨다는 거야. 여기서 대의는 무엇에 연결시키면 될까? 사이언티스트죠. 사이언티스트. neither task 어떤 과제도
그 잘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여기에서 as well as는 그 부사절 그 상관 접속사가 아니다. 얘 원급이야, 원급.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 is done을 수식해주는 거거든. 잘 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well은 부사로서 잘. 어떤 과제도 잘 되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각각이 수행된다면 그러는 만큼 개별적으로. 여기서 왜 이치는 단수 처리하거든 보통은. 근데 왜 비동사 월이 쓰였을까? 혹시 아는 사람? 이런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어떤 경우에 그래? 가정법 뭐겠냐? 시제가 월이니까 과거죠. 예시를 들기 위해서 예시. 가정법 과거. fraction 있잖아. 이게 파편이라는 뜻이 있거든. 파편. 근데 너네 아주 조금 일부러 외웠겠죠. 상관이 없다. fractions of second. second 하면 1초야. 1초의 파편 1분이니까는 아주 잠깐 동안. 여기에 수일치 맞추죠? 아주 잠깐 동안이 여하튼 lost. 낭비가 된답니다. every time부터 세모가로야.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 부사절 처리. 뭐뭐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전환을 할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의 interrupted, 중단된, 방해된 그 과제라는 것은 50% 더 길어진답니다. 끝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1시간이면은 내가 레포트 쓸 수 있거든. 근데 노래 들으면서 멀티태스킹 하면 1시간 반 해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심지어는 어떤 문제까지 발생해? 50%더 많은 오류를 갖게 된다는 거야. 웬만하면 그럼 한 가지 일을 한 번에만 하는 게 좋겠죠. interrupted의 동의어는 써줬죠. disrupted랑 distort. 이런 거 뜻 모르는 사람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영어 사전으로 찾아서 뜻 전부 다 쓰고 그 이면지에 정리해라. 동의어랑 반의어. 7번 문장. 밝혀졌답니다. 뭐라고 밝혀졌냐면 the latest, 최근에 내 연구라는 게 support죠. 그 뒷받침을 해주자는 거죠. 오래된 조언을 one thing, 한 가지만 해라. 한 번에.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야, 한 번에 하나만 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정신 사납다. 이런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이때 가주어 진주어로 보자. 그 다음에 얘가 상관 접속사가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때도 있어. 나데이 법비야. 나데이 법비야.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 배열의 힌트가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과제를 simultaneously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 두 과제라는 게 수행이 되잖아, 한 번에. 그럼 그들 중 하나는 has to be familiar. 그 익숙해야 한다는 거야. 뭔 소리지? 10번 계속 볼까? 우리의 뇌라는 게 익숙한 과제를 수행하잖아. 익숙한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데? 오토파일럿? 자동 조종 그 모드로 자동 조종으로 수행을 한답니다. 한편 실제로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 주의력을 to the other one, 다른 것에. 이것도 알죠? 두 개라고 지칭이 되냐? 두 개라고 지칭이 되네요. 얘도 문법적으로 to라고 지칭되면 하나는 a familiar task라고 얘가 one에 해당하는 거고 one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가 the other에 알죠? 부정대명사. 특정한 게 아니라 두 개라고 지칭돼 있으면 첫 번째 것은 one, 나머지 거는 the other이라고 지칭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 부정대명사 관련해서 이제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장문할 때 유의하라고. That's why. 그래서 인슈런스 컴퍼니 그 보험회사들은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가 실제로 노래 들으면서 수학 문제 풀면은 실제로 집중하고 있는 건 뭐겠냐? 수학 문제겠죠. 노래는 익숙한 거를 들으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보험회사들은 전화하면서 운전하는 거 위험하다고 생각해. 뭐만큼? 운전하는 것만큼 drunk, 술 취한 채로. 왜냐하면 얘들아 운전하면서 통화하면 실제로 주의 기울이고 있는 건 뭐겠어? 통화하는 거. 운전은 오토파일럿이니까 사고 날 확률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통화하는 게 술 취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강조구문. 강조구문은 이시랑 대세 동그라미를 빨간 펜으로 2개 치고 강조하는 표현에 강조라고 쓰면 너네가 이렇게 강조구문인 거 눈치챘다고 난 생각할 거다. 되냐?
이때 강조구문에서 대세 쓰임은 관계사라고 했죠. 관계사. 관계사니까 구조로 봤을 때 대세를 뭘로 바꿔도 되겠어? 위치로 바꿔도 되겠죠? 주격관계 대명사. 관계사라는 건 관계 부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다. 이때 강조구문에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그것은 바로 충격적이게도 바로 운전하는 것이랍니다. 뭐 하고 있는 것은 자동조종 장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대화라는 게 실제로 우리의 그 주의력이라는 걸 잡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대화, 폰으로 하는 대화일 테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여기서 원인에 해당하는 대은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될까? 아이언이 어디다 연결시켰냐? 대세에 해당하는 거 원인이거든. 보험회사가 전화하면서 운전하는 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과고 여기에 해당하는 원인은 뭐라고 대답할래? 응? 오토매틱 파일럿? 자동 조종이 원인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좀 덜 될 것 같은데. 은지 뭐라고 답변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냐? 저는 암장이랑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글로 풀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채은이 뭐라고 있냐? 우리 내가 응별이? 우리의 뇌가 익숙한 작업은 자동 조종 상태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그쵸. 그러니까 어때? 보험회사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화하면서 운전하는 걸. 왜냐면 전화하는 게 진짜로 really paying attention 하는 거고 드라이빙 하는 게 familiar task라서 오토파일럿이니까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되냐? 대충 화살표로 연결한 다음에 저 강사가 대답해주겠지. 누군가가 대답해주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학습하지 말고. 알겠냐? 대신 그러면 10번 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되죠. 10번 문장으로.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그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답니다. 그 information age, 정보화 시대. 하지만 우리의 뇌라는 것은 아직 redesigned, 재설계되지가 않은 거죠. 아직. 그러니까 아직 멀티태스킹, information age니까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잖아. 내가 노래도 듣고 인스타도 하고 해야 되거든. 학습하면서. 근데 우리의 뇌라는 건 아직 그만큼 진화되지가 않았다는 거야. 거기에 익숙하게. 그럼 여기 이 문장, 너네가 필기해온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인간의 뇌라는 것은 아직 그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수행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시도하는 게 감소된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성으로. 이거는 왜냐하면은 50% 더 길게 일하고 오류도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생산성이랑 정확성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결국에 지금 이거는 어디에 여기와 같은 표현이다. 여기와 같은 표현. 이게 지금 얘랑 같은 표현이다. 너네가 필기해 놓은 거. 그 다음 43, 45. 일단은 여기에서 소설체로 나오는 게 보통 19번이잖아. 모의고사에서 심경 관련 문제나 43, 45는 이야기잖아. 소설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분사 구문이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 분사 구문 지금 1번부터 17번 문장 너네 구조 파악한 거 한번 확인해봐. 분사 구문 첫 번째로 나오는 문장이 부사절 아니고 분사 구문. 첫 번째 분사 구문 몇 번 문장에 나오냐?
3번 문장에 나오죠.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concerned.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 구문은 어디에 나와? 몇 번? 4번은 부사 절 as she brought니까. 아니 구조 파악해온 거 확인만 하면 되잖아. 세모가로. 17번이죠. 17번. 그 다음에 또 뒤쪽으로. 뒤에서는 몇 번 문장이니? 그쵸. 일단은 20번에 있죠. insuring. 그러니까 신입은 특히나 이 분사 구문에 약할 걸로 알고 있거든. 이행문 철저히 외우고 감을 얼른 잡아라. 19번에 얘도 분사 구문 처리할게. 100. 19번에 이 친구. 그럼 빨간색으로 지금 묶은 것들 있죠. 분사 구문. 얘 전부 다 부사절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사절로 복원시켜라. 이게 장문을 넣는다는 건 무조건 내겠다는 거죠. 내지 않을 건데 넣을 리가 없거든. 아마 내실 확률이 엄청 높다. 그러니까 너무 쉽다. 이거 굳이 왜 공부해야 되지가 아니라 나올 확률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하면 된다. 크리스틴이 고양이를 키우죠. 근데 고양이가 아프죠. 크리스틴은 cat owner, 그 고양이 주인이랍니다. 사랑하죠. 그녀의 furry, 뜻이 뭐냐? 털, 복숭이의 companion, 그런 동반자, 즉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반려동물인 동격, 레오를 사랑했죠. 역시나 기준 시점이 전부 다 과거로 맞춰져 있네. 이거 소설인 것 같아. 어떤 이야기인 거죠.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에 그녀는 눈치챘답니다. 뭐를 눈치챘냐면 레오가 not feeling well. well은 여기에서 잘이라는 부사가 아니라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야. well의 형용사 뜻이 있거든. 그래서 healthy, 그 다음에 fine 이런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아, well의 형용사로 건강한이란 뜻이 있구나. 그래서 나 별로 몸이 좋지 않아 하면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안 좋다. 이런 뜻이다. 레오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챘대요. 염려하여서 그녀의 사랑하는 beloved, 대단히 사랑하는 이란 뜻이다. 대단히 사랑하는 고양이를 염려하여서 크리스티는 decided, 결정했답니다. 그를 데리고 가기로 동물병원으로. decid도 얘 목적어로 투부정사만 받는 동사인 거 알죠? decide, 목적어로 투부정사만 받는 동사인 거. 이행문의 투부정사랑 동명사 페이지 외우면 되죠? 그럼 이거 한번 불러봐 얘들아. 부사절로 바꾸면 부사절 접속사 뭘로 쓸까? as, 그 다음 주어는 she, 그 다음 was죠. concerned. 나는 as, she, 그냥 was를 안 쓴 친구들은 그 분사구문에 대한 그 이해가 약한 건데, 여하튼 concerned를 얘 2번 형광펜 칠게. 일단은 얘 지금 우리가 본문에 필기한 게 as, she, was concerned에 해당하는 게 얘 부사절이잖아. 우리 중학교 때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거 훈련 많이 했었거든. 얘들아, 스텝 1이 뭐야? 부사절을 분사 구로 바꾸는 스텝 1은 뭐야? 부사절 접속사가 뭐 어떻게? 그냥 무조건 없애? 문맥상 유추해서 해석이 가능하면 지우는 거죠. 문맥상 유추해서 해석이 가능하면 스텝 1. 그럼 여기서 지금 as는 생략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이게 지운 거고, 스텝 2는 뭐야? 부사절에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생략하는 거죠. 그럼 얘 지워지죠. 그다음 스텝 세 번째는 얘를 뭘로 바꿔?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이는 거죠. 그럼 being이라는 형태가 되잖아. 근데 being은 보통 생략이 되죠. 그래서 뭐가 남은 형태야? concerned라는 형태만 남은 거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내가 이걸 썼는데 이 was를 뺀 거야. she was concerned라고 썼어. 혹은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 얘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잘못 쓴 친구 분명 있을 거거든? 그 친구는 얘 as 지워지죠. she 지워지죠. 그럼 concerned를 뭘로 바꿔야 돼? 닝으로 바꿔야 돼. 그럼 틀려. 왜냐면 concern은 걱정을 염려시키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냥 크리스티는 염려가 되는 거잖아. 염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 여하튼 그래서 결국에는
부사절과 분사 구문에 대한 이해가 있고 컨선이라는 동사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컨선들을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바꾸면 틀리다는 거야? 컨선? 닝. 컨선닝. 그녀가 항상 레오를 이 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라고 난 해석할게. 그녀는 was certain 확신했답니다. veterinarian 그 수의사가 여기선 부사죠. 잘 알 거라고. 그 레오에 대해서. 여기서 this hospital은 앞문장에 이 the animal hospital로 연결시킬게. 3번 형광펜으로. 이 지문에 문제가 2개나 3개도 나올 수 있어. 순서 배열 문제, 어법 문제, 내용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는 무척이나 중요한 지문이다. 그녀는 desperately 절박하게 바랬답니다. 뭐를 바랬냐면 레오가 필요한 here 그런 보살핌을 받기를 가능한 한 빠르게 그 대기실이라는 게 가득 차 있었답니다. 다른 그 동물 소유자 보호자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로 마침내 그것은 레오의 차례였답니다. 그 수의사를 볼 차례였다는 거죠. 크리스타는 보고 있었답니다. 그 수의사가 gently 부드럽게 그를 이렇게 진찰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들어가요? 아니면 저기 있어 너네. 저기에서 하고 있어. 뭐든 하고 있어. 때가 되면 부를 거니까. 이거 보면 직접 인용이잖아. 10번이랑 11번은 직접 인용이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직접 인용 뒤쪽으로는 주어랑 동사를 순서대로 써도 되고 도치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0번 문장에 보면 asked 크리스틴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크리스틴 asked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 여하튼 얘가 주절의 주어랑 동사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10번이랑 11번 문장에 그 주절의 주어랑 동사다. 동사 형태로 써야 된다. 이 asked랑 replied 이 형태를. 만약에 너네를 속이고 싶다면 얘를 어떤 형태로 바꿀까? asked를 as? king으로 바꾸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 주절에 동사가 사라지는 거야. 동사가 얘도 replying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다. 그 bet 9번 문장 수의사가 얘기했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레오는 minor 그 경미한 감염을 갖고 있다. 10번 infection이요? 그가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다. 크리스틴 asked 주어 동사 순서를 바꿔도 선택적이라고 얘기했다. 11번 우리는 조금 어떤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if부터 무슨 거로요? 네모죠. 그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지만 그 테스트를 위해서 it for to죠. 가주어 최선이다. 레오가 머무는 게 여기에 라고 답했답니다. 그 수의사가 그 마음이 찢어졌답니다. 역시나 it for to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heart라고 heartbreak 마음이 찢어진다. 크리스틴이. 근데 무엇이 마음이 찢어지냐면 두고 가는 것이 레오를 그 병원에 동물병원에.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답니다. 그것이 for the best 최선이라는 걸.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냐?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그 새로운 소식과 함께 빠르게 그쵸? 우리가 안다면 어떤 것이니라고 역시나 다시 한번 이렇게 도치됐네. 여기서 I는 누굴까? 수의사죠. U는? 크리스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표시하자. 크리스틴은 1번 형광펜으로 표시할게. 처음에 나왔으니까. 크리스틴은 1번. 그러니까 U는 크리스틴이죠. 그 다음에 I는 3번. I는 그 뱃을 얘기하는 거죠. 가까이 나온 게 여기 표시 9번에. 그 수의사는 3번 형광펜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I도 누굴까? 9번 문장에 I think. 9번 문장에 I think에서 I는 누구야? 수의사죠. 3번. 지칭 추론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12번 문장에 she had to accept 있죠. 두 번째 줄에 she는 누구야? 크리스틴이죠. 크리스틴.
throughout the day. 그 하루 종일 크리스티는 anxiously 불안해하며 awaited 얘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오늘 단어 시험에도 나왔잖아. 누적. 뒤에 구조 봤더니 어떤 동사에 해당돼? 타동사죠. 자동사였으면 뒤에 뭐가 나왔어야 돼? 전치사가 나왔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 await 타동사죠.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ait을 쓴다면 얘를 wait이라는 동사로 바꾼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 waited 뒤에 전치사 못 써야 돼? 너 나 기다려줄래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봐. Can you wait? 뒤에 어떤 전치사? for이 오죠. for, me. 그 다음에 얘를 looked forward to look forward to ing 알죠? 근데 to 뒤에 이미 news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look forward to 시제에 맞춰서 쓴 거다. 동의어? 무엇을 학수고 대하다죠. 크리스티는 불안해하며 기다렸답니다. 뉴스를. 레오에 대한 뉴스죠. 소식이죠. Later that day 그날 오후에 폰이 ring, rang, rung이죠. 울렸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수의사였대요. 패스트라는 게 밝혀냈어. 그 사소한 되게 작은 감염이라는 걸. 레오는 어떤 치료와 레스트, 휴식이 필요해. 하지만 그는 he will be back. 돌아갈 거야. 그의 playful, 어떤 활기찬 그 모습으로 곧 안도된 거죠. 감정 관련 동사에 해당되죠. 안도된 건 누구야 얘들아? 크리스틴이죠. 그럼 얘 한번 바꿔볼까? as 그 다음에 위치를 똑같이 쓸까? as, she 그 다음에 relieved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위에랑 똑같다. 지금 3번 문장에서 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 was relieved. 그러니까 얘를 선생님들이 틀리게 출제한다면 really 빙이죠. 문장의 첫머리니까 대문자로 써야 된다. as도 대문자로 썼죠. 문장의 첫머리니까. relieving도 역시나 안도가 된 거죠. to hear 들어서 그 소식을 들어서 크리스티는 서둘러서 돌아갔답니다. 애니멀 하스피털로 레오를 픽업하기 위해. 여기서 그 소식은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될까? 16번 문장에 어디부터를 네모가로 치면 7번 문장에 더 뉴스에 해당될까? 시 연이 어디에다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 더 뉴스? 어디부터 네모가로 열까? 16번 문장에서 but 전체로 연결시킬게요. 16번 그 다음 뒤쪽 그 수의사는 제공했답니다. 디테일드가 분사로서 인스트럭션 수식해주죠. 이 18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있는 and 있잖아.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 것 같아 하늘아? 뭔가 이상하죠? 다시 한번 해봐. shared랑 병렬되는 거를 구조와 해석을 통해서 찾으면 되는 거거든? 뭘 것 같아 하늘아?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뭘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냐 얘들아? shared랑 병렬되는 거. provided로 보는 게 낫죠. provided. 그럼 아까 사실 실수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너 이게 내신에 출제됐다면 shared를 뭘로 바꿔도 너네 잘 모를 것 같아? 해석을 안 한다면 뭘로 바꿀까? share 이렇게 바꾸면은 모를 거야. 뭐랑 병렬되는 걸로 착각할까? 아까 처음에 하늘이가 답변한 것처럼 administer. 그러니까 속을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라. 그 다음에 틀려봐야지 더 기억에 잘 남거든. 그래야지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는 간혹 답변시키거나 뭐 쓰라고 하면 아예 손 안 대는 애들 있거든.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실수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거든.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성실함이 부족한 건 커다란 문제죠. 해야 될 걸 안 하는 건 문제죠. 틀리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 수의사는 그 세부적인 그런 지시사항을 제공했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그런 지시사항이냐면 어떻게 administer, 투여해야 될지. 원래 얘가 뭐 관리하다 이런 뜻이 있을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병원이니까 투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 메디케이션 약물이라는 걸. 그 다음에 공유했답니다. 팁을. 빠른 회복을 위한 팁을 공유한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크리스티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역시나 for은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죠. 레오 가 쉬고 그쵸 회복할 공간인 거죠. 레오 가 그녀는 pet 두드렸답니다. 여기서 힘은 누굴까 얘들아? 레오죠. 레오 사랑과 관심으로 안심시키면서 그가 회복할 것이라고 in no time 곧 그 날들이 지나가면서 레오는 gradually 점점 regained 다시 얻었답니다. 그의 힘과 playful 그 활기찬 그 정신이라는 걸. 백의 톰 얘 어떻게 부사절로 바꾸면 될까? as she was 백. 그러니까 백은 여기서 품사가 뭐야? 형용사인 거죠. 형용사인 거다. insuring 얘는 as 그 다음에 주어는 she insured 되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조금이라도 하자. 교과서 핍시다 바로. 그 MBTI에서 I랑 E에 해당하는 거잖아. 아직도 MBTI가 예전만큼의 명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MBTI는 그냥 어디에서 아무 개가 만든 근본도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카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거거든. 학문에 기반한 거야. MBTI는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만 분류될 순 없겠지만 여하튼 큰 분류로는 그런 거죠. 너네가 영어 등급을 1등급부터 나열받는 이렇게 등급을 부여받잖아. 그게 너네의 그 실력을 전부 다 가늠할 순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추정치는 맞는 것처럼 MBTI도 그런 거거든. 안 뜨네요 젠장. 여기에 관련된 이미지를 준비해놨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연결어에는 1번 형광펜 치면 된다. 지금 이 지문에서 연결어 총 몇 개 나오냐? 혹시 1번 형광펜 쳐는 사람? 이 본문 1에서 2개죠. 하나는 however이고 두 번째 지문에서는 그쵸. on the other hand. 연결어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이행문을 암기하면 된다. 연결어 페이지를. 어느 순간부터는 연결어에 1번 형광펜 안 칠 건데 이제 신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이제 설명을 길게 한다는 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소수의 친구들을 위해 그런 거니까 꼭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 모든 사람들은 고유하답니다. 결국에 바꿔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하지만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답니다. there 플러스 비동사죠. 근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거죠.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답니다. to categorize 범주화하기 위해서 사람의 성격이라는 걸. 원어브 복수명사 가장 흔한 그러한 분류 중에 하나가 사람을 나누는 거죠. 두 가지의 타입으로 동격, introverts, extroverts. 내향형 사람, 외향형 사람. I인지 E인지. I인 사람 손 번쩍. 난 I다. MBTI 정확하죠. 대답 더럽게 안 하잖아. I의 집합소였구나. E 손 들어봐. E. 너 하나냐 은지야? 나도 I인데. 유일하네. 유일해 아주. 다 I였어? 대박인데? 제가 실수했네요. MBTI부터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쵸? 조용히 수업 듣는 게 편한데? 야, 충격적인데? 다른 반도 한번 해봐야겠다. 대박인데? F 손 들어. F 손 들어. F. I에다 T라서 대답을 그렇게 안 했구나. 나한테 공감 못하죠.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야 그럼 잠깐만 F 다시 손 들어봐. 4명밖에 안 되네.
나도 T거든. 와, J. 오. 그럼 우리 대부분은 IFP야. IFP. 대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이 IFP. ITP지. ITP. 내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계획 안 하고. 미치겠네. 여튼 according to 이러한 디비전 분류에 따르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분류는 무엇에 해당이 될까? 인트로버트랑 엑스트로버트로 나누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시할게. 은재 와 대박인데? 나만 놀라워? 전부 다 놀랍죠? 오늘 안 온 애들은 어떨까? 인성여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봐야지.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인트로버트들은 끌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게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냐 얘들아? 투부정사의 I라고 대답 안 하는 게 용서되진 않죠. 니네가 I든 E든 대답은 해야 된다. 내 수업에서는 투부정사의 수동태죠.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돼? draw로 바꾸면 안 되죠. 끄는 게 아니라 끌리는 거니까.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야 한번 보자. 인트로버트들은 끌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내적 세계, 그 생각과 느낌이라는. 반면에 은재는 어디에 끌려? 그 외적 세계에 끌린답니다. 사람과 활동이라는. 인트로버트들은 재충전한대요. 그들의 배터리를. 방법 어떻게 함으로써? 일부 시간을 혼자 보냄으로써. 이거 나 완전 공감이거든. 난 사람들이랑 지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 엑스트로버트들은 좀 재충전할 필요가 있답니다. 언제? 그들이 충분히 소셜라이즈, 사회화하지 않아. 그러니까 친구 안 만나면 그게 재충전이 필요한 거야. 친구 안 만나? 재충전 필요함. 결국에 바꿔 말하면 사회화를 하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재충전을 한다는 거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엑스트로버트들은 뭐를 잘하냐면 performing tasks, 그 과제를 수행하는 걸 잘한답니다. 그 압박하에서 압박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코핑이랑 왼쪽에 있는 뭘까? 그쵸? performing. cope with는 무엇을 처리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죠. 다양한 과제를 다룰 수 있답니다. 한 번에. 근데 우리 같은 대부분이 인트로버트들은 집중하는 거 좋아해. 한 과제에 한 번에.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죠. 매우 잘 집중할 수 있답니다. 집중력이 좋다는 거죠. 엑스트로버트들은 그 과제를 할 수 있어. 빠르게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들은 외향형인들은 빠른 결정을 만들 수 있고 이제 편안하다는 거죠. taking risk, 위험을 감수하는 거대. 근데 인트로버트들은 어때? 더 느리게 일해. 그 다음에 deliberately, 신중하게 일한답니다. 신중하게. 그들은 생각한답니다.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동사가 지금 3개 병렬되죠? 그 다음에 give up less easily, 덜 쉽게 포기하죠. 이것도 어휘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죠. 덜 쉽게. 잘 포기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일한답니다. 더 정확하게 일한다는 거죠. 괜찮아? 여기에도 쳐놓을까? 더 정확하게.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무조건 이렇진 않죠. 혼재돼 있겠죠?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기반한다는 건, 이러한 정보라는 건 I와 E에 대한 정보 앞에 열거해놨던 거.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면 I랑 E는 get along 뜻이 뭐야? 잘 지내지 못하겠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함께 잘 일한대. 그들이 일한답니다. 잘 함께. 왜 그런지 알아? 그들의 성격이라는 게 컴포먼트, 보완해주기 때문이죠. 서로를. 컴포먼트에 동의어 써줄게. 보완하다, 향상시키다, enhance. 그 다음에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가 뭐 있을까? 컴포먼트에서 스펠링 E를 바꾸면 컴플리먼트로 되는 거 알죠? 얘 동사 뜻이 뭐야? 칭찬하다. 그쵸? 칭찬하다. 얘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다. 컴플리먼트라고 읽어. 보완하다. 컴플리먼트, 칭찬. 명사도 있죠. 컴플리먼트 자체가 명사도 된다. 가끔씩 그들은 심지어는 성취한답니다. 위대한 것을 그들이 협업했을 때. Let's take a look. 한번 살펴보자. 일부 유명한 사례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로사 팍이랑 마틴 루터 킹 이 목사가 나오죠. 되냐? 오늘 여기까지 나가고 나머지 이미 시간이 있거든. 우리 평일에는 한 줄 정리하고 주말에는 테스트 보긴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 모의고사잖아. 다음 주 수요일이 모의고사야. 다가오는 수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그러면 그때 바로 모의고사 자료가 준비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때 테스트 이거 교과서 진도를 나가도 돼. 그럼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봐. 그럼 오늘 여하튼 모의고사 진도 다 나갔지. 그럼 너는 평일에 한 줄 정리해오지? 그럼 그거 내가 전부 다 걷어가지고 피드백 해주고 내가 해온 한 줄 정리 빈칸 채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주요 문장 외워와야 돼. 1, 2페이지 그날. 뭔 말인지 이해돼? 다가오는 평일에 주요 문장 이거 1, 2페이지 암기 해오면 된다. 1, 2페이지 암기한 다음에 여기에 완성해야죠. 이거 두 세트거든. 연필, 파란 펜, 빨간 펜 조합으로 완성해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말에 다가오는 주말에 순서별 문장삽입 어법 제목 문제 그거 테스트 볼 거잖아. 뭔 말인지 되죠? 그날 교과서 진도를 안 나가도 돌아오는 평일이 이미 모의고사 6월 25년 3월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때 교과서 진도를 나가도 된다는 말이야. 교과서 진도 근데 학교에서 다 나갔지. 굳이 내가 나가줄 필요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교과서 워크북 그냥 하라는 거야. 이거 굳이 강의나 확인 차원을 위한 거지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는 교과서 워크북을 미리 해도 무방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뭐 진도 끝나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